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혹시 그 투자를 하실 때 뭐 대형주나 뭐 소형주 뭐 이런 걸 좀 가리고 이런 건 혹시 있으세요? 뭐 그 사이즈로 특별히 가리진 않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이즈는 있어요. 국내는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제일 좋아해요. 3천억 언더는 일단 기업이 해자가 없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서 그러니까 물론 그런 애들 중에도 정말 기술력이 있고 어느 시기를 잘 만나가지고 그 성장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물론 그런 애들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런 기업은 의미 있게 비중을 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보통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탑 티어가 아니고 뭐 세컨 아니면 서드에서 이제 뭐 후발주자로서 뭔가를 하는 친구들이어서 네. 좀 리스크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조금 또 대형주들 너무 큰 거 10조 넘어가고 이러면은 무거워서 또 잘 아무래도 못 가니까 저는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왜냐면 걔네들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에는. 그런데 시총은 그 정도면은 그래도 뭐 해볼만 하고. 그런 애들이 이제 뭔가 시대를 잘 만나고 성장이 나오면은 2조, 3조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총 뭐 5천억, 1조짜리가 막 2조, 네. 3조 간 케이스도 있으시고요. 있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한 지는 한 5, 6년 사이에 예. 그래도 뭔가 이제 회사에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의 자산을 모았다면 레버리지를 좀 세게 썼나? 되게 공격적으로 빠르게 갔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저는 작년에 처음 써봤어요. 작년에요? 22년도에. 오. 그리고 사실 그전에는 그냥 알주식으로. 왜냐면은 뭐 전 직장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직원 레버리지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알주식으로만 네.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그때는 그 20년도에 좀 운이 많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19년도 때 2차 전지랑 뭐 이런 관련된 거 샀었는데 20년도가 코로나 지나고 유동성장으로 주가가 엄청 시장이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샀던 종목들이 뭐 PNT라든지 뭐 천보, 테슬라 뭐 이런 애들이 뭐 다 200% 이상씩 나와버리니까 그때 DNC 미디어도 있구나. 뭐 걔도 이제 웹툰. 더블 갔었거든요. 네네네. 코로나 때 이제 밖에 못 나간다고 그쵸, 해서 그때 핫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이제 그 한 해에만 그 따블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20년도에 한 제가 수익률이 순자산이 한 4, 500% 났었거든요. 크게 레버리지를 쓴 것도 아니고 네. 22년도에 처음으로 레버리지를 써봤다라는 건 22년도 때가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예. 이게 그 22년도 때가 미국 기준으로 S&P 500 기준으로는 100년 동안 이제 4번 큰 하락장이었거든요. 22년도가. 한 마이너스 40%까지 찍고 올라왔으니까 그때 레버리지 바닥에서 뭐 어떤 큰 건 그런 아니고 주식담보대출. 근데 네, 저는 네. 많이 하진 않고 막 무리한 레버리지 이런 건 안 하고 해봐야 뭐 주식담보대출. 그것도 한도 넉넉하게. 갚을 수 조금.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냥 뭐 담보비율 뭐 300% 넘어가는 정도. 아. 거의 안 쓴 거죠, 많이. 그러니까 거의 그 반대매매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예. 관리를 하면서 보통 이제 젊은 나이대 남성들 20대 또 30대 초반 남성들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그 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그쵸. 본인도 그때는 그랬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그 처음에,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었고 자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입사하고 주식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처음 3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많이 말아먹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빨리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막 바이오도 하고 막 잘 모르는데 이제 뭐 막 급등할 것 같은 건 막 따라서 막 단타 들어갔다가 망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몇 번 계속 말아먹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투자를 진짜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해야겠다. 처음 이제 투자를 제대로 시작하고 한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항상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말이 매일 있었거든요. 네네네. 뭐냐면은 오늘 이제 와서 누군가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뭐 어떤 투자자가 와도 내가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한 3년, 처음에 3년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출퇴근, 지하철 타고 갈 때 1시간 책 보고 올 때 1시간 책 보고 그 첫 직장 같은 경우는 사표 쓸 때까지 한 5년?
한 밥 혼자 먹었어요. 점심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점심에도. 네, 5년 동안 밥 혼자 먹고 그냥 카페 가서 샌드위치 하나 시켜놓고 어. 먹으면서 책 보고 레포트 보고 그렇게 또 한두 시간 또 만들어내고. 과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뭐 그냥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동안 차트만 쳐다보고 있고 막 수급 보고 있고 막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투자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말아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기업을 진짜 제대로 분석을 내가 해야겠다. 네. 그리고 그 기업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알아야 음. 그런 어디서 손실이 날 수 있는 뭔가 터질 만한 리스크들을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파악을 다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하나를 보려니까 경쟁사도 보게 되죠. 음. 경쟁사에서 리스크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고 경쟁사를 보다 보니까 그 산업과 섹터 전체를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투자 스타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뭐냐면은 어떤 기업을 하나를 투자하려면 저는 그냥 그 섹터를 공부를 다 해요. 섹터를 통째로. 통째로 네네. 산업 분석 공부를 네, 다 하고, 거기 안에 있는 한국뿐만이 아니고, 그냥 글로벌 상장사들까지 공부를 다 해요. 전 오. 종목을. 해외 상장사들까지. 해외 상장사들까지 IR 자료 컨콜 사업 보고서 다 보고 국내 거 다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원칙이 내가 다 알고 나서 매수 버튼 누르겠다라고 그때 아유 맨날 손실 우와. 보고 이게 이름이 안 되니까 또 네.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하니까 아 이제 여기서는 더 이름이 안 되겠다 이번에 무조건 벌어야겠다 이번 게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해외 투자 좀 많이 하신다고요? 해외가 지금 반 정도 하고 있어요. 전체 그 투자 비중의 절반이 네, 해외. 해외. 네. 거의 다 미국인가요?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미국인 거지 그 미국 시장 안에 유럽이나 일본 주식들도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글로벌인 것 같아요. 시장은 미국 시장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해외 기업들 뭐 IR 자료라든지 공시 자료, 네. 컨콜 자료 다 네. 내려받기 해서 다 보시고요. 그쵸. 영어를 잘하시는군요. 영어 못해요. 요새는 AI가 다 해주니까. 팝하고 아니요. 그 디벨이라고 디벨? 디벨이라고 이제 독일 AI인데 걔네가들이 그 번역이 제일 잘 깔끔하거든요. 영어 번역을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 주는 거를 오.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해줘요. 디벨. 딥L. 아, 딥엘. 네. 나도 그 더벨처럼 디벨이라고. 유료긴 한데 그냥 네, 뭐 그냥 딥L. 구독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걸로 이제 번역을 돌려서 뭐 솔직히 뭐 팝하거나 구글 이걸로 해도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거래소에서도 그렇죠. 한국 거래소에서도 예. 한국 기업들 영문 공시 맨날 더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외국인 투자들 맨날 요구해서 이제 팝하고 돌려가지고 공시한다 하던데요. 뭐 기업 탐방도 많이 다니셨어요? 탐방을 가긴 가는데 네. 제가 많이 가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종목을 최종 피킹하는 것까지 과정이 좀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산업 분석부터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첫 단추는 제가 5년 전에 꿰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은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 메가 트렌드를 먼저 잡고 그러니까 뭐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앞으로 뭐 AI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3차 대전이 터져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걸 좀 먼저 찾는 편이고 메가 트렌드.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세부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인더스트리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를 좀 찾아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려면은 뭐냐면 그 섹터를 다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제가 반벤저스라고 해가지고 네. 반도체 기술주 투자 모임을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걸 하려고. 그거 뭐 현업자들이 있는 모임이 아니면 현업자들도 있고 뭐 그냥 투자자분들 뭐 반도체 전업하시는 공부 열심히 분들도 하시는 있고 뭐 그냥 이제 마음 맞는 분들 다양하게 지금 모여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반도체랑 기술주에 대한 거를 이제 약간 분업화하려고 제가 혼자 하기는 벅차가지고 처음에 AI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2020년도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반벤저스를 만든 것도 그걸 공부하려고 만들었고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년 내내 산업 분석만 했어요. 매수 버튼 안 누르고. 그러고 첫 매수 버튼 21년에 누르고 반도체 기업. 그래서 그것도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네,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냥 그 섹터를 다 팠죠. 해외 거, 국내 거 다 하고 국내 해외 상장사 한 400개 다 분석하고 AI 반도체, HBM 이것도 거의 23년도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접하셨을 텐데
뭐 하이닉스는 그 수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었다고 하고, 그러면 20년, 21년 이때 공부하시면서도 AI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의 생태계 뭐가 되겠다라는 걸 다 이제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뭐 사실 100%는 몰랐죠. 그때도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좀 몰랐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 실루엣을 봤던 거죠, 그때는. 그래도 이런 실루엣이 보인다라는 좀 확신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딱 뭐다라고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애들을 좀 선별해서.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매수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실루엣만 보이면 안 돼. 그때 뭐 이렇게 테마주로 막 급등락을 하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실제 투자는? 그러니까 그 산업 분석을 쭉 하고 그 섹터를 다 보다 보니까 그 섹터에도 그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하위의 인더스트리 되게 다양하거든요. 일단은 뭐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고 그 안에도 이제 뭐 비메모리도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많이 갈리잖아요. 뭐 칩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걸 세분화해서 쭉 다 어떤 분야가 성장률이 높고 앞으로 좀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자료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분기마다 올린 IR 자료들이 짧으면은 한 30페이지, 길면 막 80페이지짜리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근데 데이터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냥 산업 레포트 보는 것보다도 더 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그거를 다 보니까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모든 기업이 뭔가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다 얘기가 다 맞을 때. 네. 속된 말로 아다리가 딱 맞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바텀업으로 투자하면은 어떤 기업이 막 IR이 이거 우리 이제 뭐 대여하면은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투명하게 또 자료들을 잘 만드니까 그쵸. 엔비디아도 앞으로 AI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고 퀄컴도 그렇게 얘기하고 AMD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텔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그거를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IR 자료. 2020년도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든 거죠. 한 기업이 얘기하면은 그 기업의 어떤 과대한 희망과 그쵸. 꿈과 뭐 진짜 그냥 드림일 뿐일 수도 있지만은 모든 기업이 얘기하는 거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찾는 걸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런 걸 보일 때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실마리를 그렇게 찾고 그러면 그거 AI의 데이터 센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거를 관련된 일을 하는 애는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하위로 이제 들어가죠. 하위의 인더스트리로. 뭐 예를 들면 결국은 AI는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럼 데이터 센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보자가 이제 인더스트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거를 공장을 짓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 인프라망을 하는 애들 또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 뭐 메모리 넣는 거, 뭐 HBM 넣는 거, 뭐 그 CPU, GPU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넣는 거 애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뭔가 성장이 높고 가장 영업 많은 캐시플로우를 가져가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GPU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결국 엔비디아인데 그러면은 그거랑 같이 해서 거기 밸류체인을 이제 그러면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어떤 칩을 만들 때 무슨 밸류체인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사실 조사하면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엮인 애들이 뭐 일단 엔비디아가 GPU 만들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TSMC 가서 코어스라는 패키징으로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 패키징은 안 하니까 그러면은 TSMC의 코어스 패키징이라는 애들 밸류체인을 다 살펴보고 그럼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뭐 소재, 장비, 부품 등등 해서 수십 개 기업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럼 걔네들 다 공부하는 거죠. 분석하고. 제일 좀 해자가 있고 엣지가 있고 얘는 진짜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체 섹터에 한 300~400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추리다 보면은 한 20~30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업들을 다 보면은 사실은 어느 섹터든지 한 80~90%는 딱히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다 깊이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막 효율성도 가지치기 하듯이 떨어지고. 우선은.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거를 원페이지 툴이라고 스스로 하는데 그러니까 딱 원페이지로 간단한 핵심 요약을 해요.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한 장으로 딱 요약한다. 그냥 뭐 개요랑 뭐 지금
어떤 가장 비즈니스 모델이랑 얘가 하는 일, 아이템과 뭐 경쟁사, 고객사는 어딘지, 뭐 앞으로 대략 숫자와 뭐 밸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냥 딱 한 장으로 끊는 2장 절대 안 넘어가고 왜냐면은 빨리 쳐내야 되니까. 네. 어차피 400개 중에 진짜 옥석은 따로 있으니까 쳐내다 보면은 어차피 90개는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로 성장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가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아쉽긴 한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걸러 보면은 대부분은 제가 걸은 게 맞아요. 대부분은 잘 못 가요. 그런 애들은. 그 10%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찾은 엣지 인더스트리랑 그걸 영위하는 애들, 그 매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거나 네네네. 혹은 지금은 예를 들면 AI 쪽으로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돼. 네. 근데 얘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그거가 이 시장이 열렸을 때 그쪽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기존 매출을 비중이 이제 확 바뀌는 그러니까 그런 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품 믹스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포착되는 기업들,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메모리만 하다가 네. 비메모리가 붙는 애들,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예전에 작년이었나 삼양식품 같은 것도 네네네. 국내만 하다가 해외 쪽으로 수출 많이 되면서 늘고, 네. 엔터 같은 경우도 국내만 하다가 미국이랑 글로벌 진출하더니 확 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 반도체도 뭐 메모리만 하다가 뭐 비메모리가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는 AI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뭐 그냥 퍼스널 IT,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나 PC 관련된 제품만 하다가 네. AI 시장이 확 열려버리니까 마진도 엄청 높은데 그쪽으로 칩을 엄청나게 생산하는 네. 거랑 연결된 기업들. 그런 애들이 사실 해보면 20, 30개밖에 없어요. 한 3, 400개를 다 뒤져봐도. 그러면은 굳이 나머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가장 좋은 게 크게 잃질 않아요. 어차피 그 섹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 이 기업은 이 업황과 그 기업 자체의 어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섹터 안에서의 이 기업의 위치와 상황과 그쵸. 업황과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치와 그게 어차피 딴 기업 보면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얘가 아무리 AI 잘한다고 해도 뻥인 걸 아니까 혹은 이게 진짜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만 보거나 아니면 그 변두리만 보면 딴 데서 터질 수 있는 리스크들을 다 보면은 사실은 많이 좀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노을님이 네. 반도체나 이런 IT 섹터를 특별히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선호해요. 기술주 섹터들을 선호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뭐 성장 산업이어서 그럴까요?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네. 투자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 메가 트렌드라는 게 결국 꺾이지 않는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단기간에는 출렁일지언정 10년 뒤, 20년 뒤에는 반드시 그게 뭔가 세상을 좀 지배하고 세상을 바꾼 혁신적이고 그런 걸 하는 트렌드들, 뭐 전기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 엮여 있는 거 안에서만 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수익의 99%는 상승장에서 나오고 그 상승장에서 나온 수익의 90%는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주도주에서 대부분 나온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주도 섹터 주도주들을 내 계좌에 넣어놔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인데, 그러면은 주도 섹터 주도주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에 엮인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주도주가 되어 있고 주도 섹터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IT 반도체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게 아니라 메가트 트렌드 중에서 이제 찾다 추려보면 보니까, 당연히 예. 반도체가 나오고 기술주로 가고 예. 평소에 책 많이 보신다고 했으니까 네. 1년에 거의 70권. 아,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때 이제 결혼 전에는 처음 3년에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3년 동안 200권 넘게 읽었는데 그 목표는 이제 주 1권 한 권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 그러니까 1년에 50권 읽자 이게 그거 진짜 목표인데 힘들죠. 예. 제가 또 독서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처음 3년은 제가 투자 이제 뭐 휴재 같은 것도 그렇고 말아먹었잖아요. 말아먹고 제대로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데 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그루들이 가르쳐주잖아요. 예.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그거를, 근데 그게 읽을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상황이나 위치가 달라진 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그 맞아. 똑같은 책도. 그 말이 그때는 그냥 가볍게 좋은 말이지 하고 쓱 넘어갔던 게 어. 지금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구나. 그런 게 좀 제가 이제 제일 아끼는 책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투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기틀을 잡아준 책. 그래서 사실은 별로 남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책. 어? 네네네. 그런 책이 한 거 있고. 뭐길래 그러지? 그 마이클 모브신이 쓴 것 중에 아, 기대 투자라는 책이 있어요. 기대 투자. 네. 오. 그 아마 정채진님하고 이건님이 아마 번역했었나 그랬던 어. 것 같은데 지금은 절판됐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서 제가 어떤 숫자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그 항목별로 어떻게 좀 파악하는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기대값을 추정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버핏이 내재가치 구할 때 네네네. 항상 얘기하는 게 미래 현금 그렇죠. 흐름을 미래 현금 추정하고 네. 그걸 적절히 할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기대 투자라는 책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풀어서 써주고 있어서 저는 이게 책을 초반에 읽었던 거를 사실 그냥 읽고 넘기지 않고 투자 서적 같은 거, 그게 글로 된 것들은 워드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전 책 읽으면 항상 워드로, 그러니까 그 책에서 좀 되게 감동적인 구절, 내가 깨달음을 얻은 문장들, 나중에 또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걸 하게 된 게 책을 막 그냥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책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책이었지? 누가 말한 거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저는 읽은 책들을 다 워드에다가 한 권 한 권 기록을 해요. 연도별로 나눠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그리고 이제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뭔가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들은 엑셀로 다 모델링을 했어요, 저는. 책 내용을 엑셀? 책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법, 예를 들면 ROE가 뭐 어떨 때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계산해라 하면은 그냥 그거를 읽고 넘기는 게 아니고 엑셀로 실험을 해본 거죠. 그 실제로 값을 구해본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그대로. 저한테 유용한 것들, 저한테 맞는 것들만 취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고, 그거를 해서 좀 저만의 이제 툴을 만드는 거죠. 주변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한창 막 배워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 우리 다들 이제 동료 아닙니까? 함께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에게 막 평소에 해주시는 조언을 할 레벨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동료로서. 그렇긴 한데, 네. 뭐 그래도 이제 뭐 거의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 한 그래도 경제적 자유까지 오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 어느 정도로 내가 몰입을 할 건지를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은 나랑 너무 안 맞고 나는 경제적 자유나 뭐 그 이상 슈퍼개미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대가라는 건 사실 엄청난 노력과 뭐 절박함과 뭐 그런 거를 지불해야 되고, 그게 또 대부분은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인인 상태에서 그걸 이루려다 보니까 그러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점심을 혼자 먹는다든지. 그렇죠. 그걸 못 하겠다고 하면 목표를 낮추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면 차라리 뭐 그냥 물리적으로 목표를 낮춰라. 시간이 안 나거나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다. 나는 인생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뭐 경제적 자유의 꿈은 끔슬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나는 또 삶도 즐기고 뭐 회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소박하게 용돈벌이로 하겠다. 그런 분들은 가볍게 하면 되죠. 가볍게 이제 뭐 너무 욕심 안 부리고 ETF 같은 것만 해도 사실 주식은 저는 그런 분들은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공부량으로는 사실 주식으로는 버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예. 제 생각에는 ETF가 낫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든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뭐 원하는 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그런 것 같아요.